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얘하고는 연을 끊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끊지는 못하는 것뿐이죠. 손절을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안 넣는 사람? 같이 간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지 노래 찾는 사람. 네, 세상 얄밉죠.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요즘도 종종 보거든요. 그닥 내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것에든 자기만의 철학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얘기가 삼천포로 가려고 하네요. 네, 그 하이킥에 보면 노래방에 가서 자꾸 화음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 얘기하려고 하이킥까지 갔네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시작하면 바로 낚아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대가 얘기할 때는 휴대폰을 보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바로 자기 얘기하는 사람. 네, 제 주변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손절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언제부턴가 손절이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더라고요. 손실을 잘라버리는 매도를 의미하는 손절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요. 네, 물론 인간관계를 손실과 이익으로 나누어 사귈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독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안 보고 살겠다 말하기 애매한 그런 관계라면 스트레스는 나날이 쌓이게 되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원형 탈모도 생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정리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손절을 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간추려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사람들 누구에게나 매일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무조건 찾아와서 자기 말만 늘어놓고는 정작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땐 들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위로받고 싶고 남은 위로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곁에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오래전에 손절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 경쟁자가 있다는 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상대가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쁘게 얘기를 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이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인간의 뇌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들을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영향을 주면 참 좋겠죠. 유명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사과할 줄 압니다. 타인의 잘못은 일일이 따지면서 본인의 잘못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식의 반응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린다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시간만 소중한 사람.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정한 약속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늘 늦고 상대를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늦을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가며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배려심 없는 사람, 그리고 가까워졌다고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의 제목처럼 자신의 기분을 지나치게 표출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가 자주 다니는 음식점의 한 직원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얘기도 자주 주고받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인사를 먼저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태도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유형의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과 태도에 기분이 확 가라앉는 경험을 해본 분이 많을 겁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괴로움을 느낀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이란 상대방을 보고 비슷해지거나 공감을 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다거나 칼로 베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 고통이 느껴지는 때 있으시죠. 다른 사람의 힘든 얘기를 들으면 마치 본인이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인해 좋은 쪽으로 닮아가거나 나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툭하면 우울한 얘기나 부정적인 얘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침없이 하이킥에 보면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이순재 원장이 있습니다. 이순재를 늘 괴롭히고 힘으로 제압하는 어릴 적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로 인해 항상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손주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를 짜증나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요. 그러자 그의 손주는 그런 친구랑 왜 노냐며 자신은 그런 친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피곤한 인간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하이킥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연을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지나친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봄이 오네요. 몹시 신이 납니다. 오늘은 손절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